진료실에 들어서면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볼과 광대에 퍼진 기미, 손등에 도드라진 잡티와 검버섯, 특히 70 전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나이 들면 정말 시술 말고는 없나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분명히 옅어지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뵌 분들 가운데 70을 넘기셨는데도 피부가 맑고 환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에 당장 있는 1,000원도 안 드는 재료 2가지를 꾸준히 쓰셨다는 점입니다. 비싼 시술 대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피부과 시술은 효과가 빠르지만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반면 오늘 제가 드릴 방법은 집에서 간단히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30년째 진료하는 피부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그동안 2만 명이 넘는 시니어 환자분들과 기미, 잡티, 검버섯을 함께 다뤄왔습니다. 병원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루틴을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핵심은 주방에 있는 재료 2가지입니다. 바로 감자 전분과 우유입니다. 의외지요? 여기에 선택적으로 레몬즙을 한두 방울만 더하시면 효과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 방법은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꾸준히 하면 피부 톤이 맑아지고 기미와 잡티가 서서히 옅어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비율, 바르는 순서, 주 1회와 2회 루틴, 민감 피부를 위한 조절법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기미, 잡티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미, 잡티는 20대에도 30대에도 분명 있었습니다. 햇볕을 많이 쬐거나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 그 나이에도 기미가 잘 생겼습니다. 여드름 자국 같은 색소 침착도 흔히 남았죠. 그런데 왜 그때는 잘 몰랐을까요? 그 시절엔 있어도 금세 옅어지고 눈에 덜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피부 세포가 빠르게 재생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28일 주기로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면서 색소가 자연스럽게 옅어졌습니다. 또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풍부해서 피부가 탱탱하다 보니 기미나 잡티가 있어도 피부 전체가 맑아 보여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지요. 하지만 50대, 60대를 넘어서면 달라집니다. 기미는 더 진해지고 잡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버섯까지 도드라지면서 피부가 칙칙해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외선 누적 손상입니다. 평생 받아온 햇볕의 흔적이 나이 들어서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색소가 더 쉽게 생기고 옅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재생력 저하입니다. 28일 주기가 점점 길어져 40일, 50일로 늘어나면서 묵은 세포가 오래 쌓이고 색소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입니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모두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잡티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2030대에도 기미와 잡티는 있었지만 젊어서 회복이 빨라서 금세 옅어졌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 회복력이 떨어지고 색소가 깊어지기 때문에 잡티가 오래 남고 더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집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첫 번째 재료, 감자 전분이 이런 색소 문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 전분부터 말씀드릴까? 여러분, 감자를 얼굴에 바르는 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 어머니도 감자를 직접 강판에 갈아서 팩을 종종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햇볕에 달아올랐을 때 감자를 얇게 썰어서 붙이거나 즙을 내서 바르는 방법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건 감자 그대로가 아니라 감자 전분입니다. 감자를 갈아 물에 담가두면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는 가루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감자 전분입니다. 이 전분 가루가 피부에는 의외로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피부 진정 효과입니다. 감자 전분은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뜨겁고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름철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노폐물 흡착 효과입니다.
전분 가루는 고운 입자로 되어 있어서 피부 표면의 기름기와 노폐물을 흡착해 줍니다. 팩을 하고 나면 번들거리던 피부가 보송해집니다. 세 번째, 피부결 정돈입니다. 전분은 피부 위에서 얇은 막을 형성해 피부가 한결 매끈해 보이게 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러운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충분히 좋은데 여기에 우유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우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유는 단순히 마시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유는 오래전부터 피부 관리에도 널리 쓰여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우유 목욕을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피부를 맑고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 비밀은 우유 속 성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젖산입니다. 젖산은 우리가 흔히 아라고 부르는 성분의 하나입니다.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환해지고 기미와 잡티가 옅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은 피부의 보습막을 형성하고 지방 성분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칼슘, 비타민 B군 등이 피부 세포의 회복을 돕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우유는 각질 제거, 보습, 영양 공급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고 건조해지기 쉬운 시니어 분들께 우유는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감자 전분과 우유를 함께 쓰면 전분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우유가 각질과 색소를 관리하면서 피부가 한층 더 맑아집니다. 여기에 한두 방울의 레몬즙까지 더하면 색소 완화 효과가 더 뚜렷해집니다. 자, 이제 보조 재료인 레몬즙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몬은 오래전부터 피부 미백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구연산과 비타민C입니다. 첫 번째,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천연 아하 성분 중 하나로 피부의 묵은 각질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가 한결 맑아집니다. 두 번째,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쌓이는 걸 막아주고 이미 있는 색소가 서서히 옅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미, 잡티, 주근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레몬즙을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가 따갑고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에서는 한두 방울만 살짝 더해주는 겁니다. 감자 전분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우유가 각질과 보습을 동시에 잡아주는 가운데 레몬즙이 색소를 완화해주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피부 톤이 맑아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감자 전분은 흡착과 진정, 우유는 보습과 각질 정돈, 레몬즙은 색소 완화.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노년기 피부의 기미와 잡티를 조금씩 옅어지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섞어서 어떤 순서로 바르면 되는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제 활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감자 전분, 우유, 레몬즙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감자 전분입니다. 감자 전분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마트나 슈퍼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감자 전분이나 써도 될까요? 가능하면 순도 100% 감자 전분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자 전분 100%라고만 적혀 있는 제품이면 됩니다. 간혹 옥수수 전분이나 밀가루 전분이 섞인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피부팩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자 전분 100% 제품을 선택하세요. 분말이 고운 것도 중요합니다. 입자가 거칠면 피부에 올렸을 때 뭉치거나 세안 후 잔여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고운 가루 형태를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유입니다. 마트에 가면 우유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저지방, 무지방, 고칼슘 등등 다양하죠? 팩으로 쓸 때는 일반 흰 우유를 고르시면 됩니다. 가공이 덜 된 우유가 가장 적합합니다. 저지방, 무지방 우유는 마시는 데는 좋지만 피부팩으로는 수분감과 보습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일반 흰 우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넉넉한 신선한 우유가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는 발효가 진행돼서 피부에 올렸을 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살균 처리만 된 우유가 더 좋습니다. 시중에 있는 멸균 우유도 괜찮지만 신선한 냉장 우유를 쓰면 효과가 더 부드럽습니다. 이제 레몬입니다. 레몬즙은 반드시 생 레몬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트에서 신선한 레몬을 하나 사셔서 껍질을 깨끗이 씻은 뒤 반으로 잘라즙을 짜주세요. 시중에 파는 레몬즙 제품도 있는데 반드시 성분표에 레몬 100%라고 적혀 있는 제품만 고르셔야 합니다. 설탕, 향료, 보존료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착즙한 신선한 레몬즙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재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을 하나 준비합니다. 금속 그릇은 산성 성분인 레몬즙과 반응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숟가락과 거품기, 계량컵이 있으면 더 편리합니다. 숟가락이나 거품기를 고르실 때 알루미늄은 피하시고요. 스테인리스는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건 유리나 세라믹 그릇과 도구를 쓰시는 겁니다. 이제 섞는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 전분은 큰 숟가락으로 1스푼 약 10g 정도, 우유는 큰 숟가락으로 2스푼 약 20ml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몬즙은 한두 방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농도는 걸쭉한 요거트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처음엔 감자 전분 한 숟가락을 넣고 우유를 조금씩 부어가며 섞어주세요. 만약 너무 되직하면 우유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묽어서 흘러내린다면 감자 전분을 살짝 더 넣어 걸쭉한 요거트 같은 농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에 레몬즙은 딱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 이상 넣으면 피부가 따가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잘 저어주시면 고운 크림 같은 질감이 됩니다. 자, 이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안을 깨끗이 한 뒤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닦아줍니다. 팩을 손가락이나 붓으로 얼굴 전체에 얇고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기미와 잡티가 많은 볼과 광대 쪽에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눈가와 입가는 피부가 얇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팩을 바른 뒤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전분이 마르면서 피부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 내시면 됩니다. 팩을 씻어낸 뒤에는 가볍게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낮에 하셨다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레몬즙이 들어갔기 때문에 햇볕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낮보다는 저녁에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감자 전분 팩을 그럼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이 팩은 주 1,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달 이상 하시면 피부 톤이 점점 맑아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자 전분과 우유 그리고 레몬즙을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주의할 점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을 쓰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알레르기 가능성입니다. 감자, 우유, 레몬 모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피부에 올리면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바른 부위가 붉어지거나 가렵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레몬즙은 산성 성분이 강해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따끔거리거나 붉은 반점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기 전에는 팔 안쪽이나 귀 뒤쪽 같은 곳에 소량만 먼저 발라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24시간 안에 이상이 없을 때 얼굴에 활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두 번째, 사용 시간과 횟수입니다.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죠?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 전분 팩은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오래 두면 피부가 과도하게 당겨져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 주 1, 2회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시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건조함, 각질, 붉은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 감자 전분 팩을 말씀드리면 꼭 자주 하셔서 부작용 때문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꼭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주세요. 세 번째, 햇볕 노출입니다. 레몬즙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분은 색소를 옅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햇볕을 쬐면 오히려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즉, 팩을 하고 난 뒤에 햇볕에 바로 나가면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팩은 낮보다는 저녁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외출할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낮 외출에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피부 상태에 따른 조절입니다. 모든 분들이 피부 상태가 다르듯이 같은 방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가 원래 건조한 분이라면 레몬즙은 아예 빼고 감자 전분과 우유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피부가 번들거리고 기미나 잡티가 뚜렷한 분들은 레몬즙을 한두 방울 더해도 괜찮습니다. 즉,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게 재료의 비율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보관 문제입니다. 매번 만들어 쓰기 귀찮으니까 팩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고 며칠 동안 쓰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천연 재료라서 쉽게 변질됩니다. 특히 우유와 레몬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온에 두면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실 때마다 소량씩 바로 만들어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남았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다음 날까지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병원 진료와 병행입니다. 이 팩은 어디까지나 생활 속 관리법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아주 짙게 올라온 경우 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나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병원 치료와 병행하면 효과가 더 빨리, 더 확실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요법은 보조수단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두 번만 하고 왜 변화가 없지?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반응이 느리게 나타납니다. 우리 다이어트나 근력 운동도 하루 이틀만으로는 갑자기 홀쭉해지거나 몸짱이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몸매가 달라져 있고 체력이 달라져 있듯이 피부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 팩은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기 때문에 한두 번 만에 피부가 달라질 수는 없겠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이상은 꾸준히 하셔야 조금씩 맑아지고 옅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잘 기억하시면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에서 감자 전분 팩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자 전분과 우유 그리고 레몬즙을 활용해서 기미, 잡티, 검버섯을 옅어지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자 전분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노폐물을 흡착해 주는 역할을 했죠. 우유는 젖산 성분으로 각질을 정리하고 보습과 영양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은 소량만 더했을 때 색소를 완화하고 피부를 맑게 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 집에서도 안전하게 맑고 환한 피부를 가꾸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 시술처럼 빠른 효과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거울 속 피부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비싼 화장품도 고가의 시술도 아닙니다. 냉장고와 찬장 속에 있는 1,000원짜리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직접 해보신 경험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가능한 한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피부 관리와 노후 지혜를 담은 좋은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